예요. 우리 공인인사법상 포상금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법상 포상금제가 중요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도 정리는 꼭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신고 고발 대상이 일단 타깃이시겠죠. 그럼 신고 고발 대상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냐면 요거는 두음자 안 따고 그냥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법에서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 고발 대상은 교포 양부모로 암기했죠. 자,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짐작을 해본 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가 있을 테고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가 있을 테고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나눠서 감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요거는 주의할 점이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예요. 뭐에 대한 거짓 신고라고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 그럼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5%. 이거를 바꾼다고요. 이거를 올리겠대 지금. 개정이 됐어요. 갖고. 근데 공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행이 6개월 뒤기 때문에 어쨌든 공포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몇 프로? 5%.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거짓 신고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기억나세요? 이거 과태료 얼마였어요? 3천만 원 이하. 이거 있잖아요. 형벌 신설됐습니다. 이거.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자 신고랑 부상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것도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인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거짓 신고한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는 모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을 잡는다.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신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을 했거나 방조한 자도 아니다. 그다음에 신고를 처음부터 안 한 자가 있습니다. 안 한 자도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다. 그리고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 나아가서 주택임대차 금액의 거짓 신고자 모두 시세를 건드리고 있죠 지금. 이게 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와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지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요들이 바로 신고 고발 대상이었다. 감을 잡아두시고 특히 이제 이거 요구 조장 방조한 자 아닙니다.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신고 처음부터 안 해버린 자, 신고를 해제 신고를 안 한 자 아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고발을 해줘야 되고요. 거짓 신고 등을 한 자,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증거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야 돼요. 그래야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거고,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는 형사처벌이 있었죠.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대한 벌금이었으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용의무 위반자는 이행민형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행민형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포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예요. 과태료 부과액의 몇 프로가 나간다? 20%. 근데 거짓 신고한 자는 실제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한 자는 5% 이하의 과태료 쓰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한 자에서 과태료를 6천만 원 때려버린 거야. 그럼 포상금 20% 준다면 1,200 아닙니까? 근데 최고 한도액은 얼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만땅 때려봤자 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급 한도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라고 이해하시고 20%가 과태료 20%가 포상금으로 나가는데 한도액은 얼마? 1,000만 원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의무 위반자 있죠. 이들은 건당 얼마? 50만 원. 이건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 잡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포탈자를 신고하면 포탈 금액의 20% 포상금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것도 20%예요. 이것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절차적으로 이제 우리랑 차이점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얘네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자에게 모두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만약에 수사를 종결을 했거나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했죠. 그럼 전부 다 거기 허가원청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통보해 주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이런 통보, 당사자가 신고자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보를 받으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그럼 제출하는데 당연히 지급권자는 누구겠습니까? 허가권자겠죠. 그자가 이제 시군구청에 지급을 하고요. 이때 이제 지급 기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발생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세 가지가 우리랑 딱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네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럼 몇 달 내주게 돼 있다? 2개월. 2개월 다 진하게 써있죠? 그래서 한 장을 싹 넘기면 110쪽에 지급기한은 포상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주게 돼요. 우리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우리는. 그래서 얘네는 2달이다. 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포상금에 드는 비용은 우리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얘네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고 보조 규정이 없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이게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준다? 최초.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발했어요. 그러면 균분 지급하죠.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하겠죠. 근데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 밑줄 쫙. 그럼 이거는 균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건이라고 한 게 아니고 2명 이상이 각각 그랬죠? 밑줄 쫙. 2명 이상이 각각. 그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고발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사건에 2건이라는 거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 그러면 균분이에요.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이다. 그러면 최초. 그게 키워드입니다. 표현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알게 돼서 신고발했다. 포상금 줄 일이 없죠. 그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발했어요. 이거는 포상금 줄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싸대기 맞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됐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기는 통보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발했잖아요. 그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대상자에게,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거든. 그러니까 익명, 가명 신고발을 버리면 통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한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명, 가명. 우리는 여기 없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절차적으로 세 가지가 차이 있다. 얘네는 몇 달 내준다? 2달 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국고 보조가 없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익명, 가명 신고발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랑 나머지는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포상금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밑에 그 지가 동향조사인데, 이 지가 동향조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권리 의무의 승계. 요거 지문 하나를 냈는데,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만약에 이 토지를 취득한 자예요. 그러면 종전 그 토지 소유자의 위반 사실, 이거 전부 다 승계받습니다. 권리 의무, 행정처분 모두 승계받아요. 그러니까 이익민영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처분 등도 모두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관리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가 이 문제였죠. 거기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주체 있죠. 여기까지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체계란 말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주체가 누구다? 국장이죠. 국장인데 이때 뭘 물어봤느냐?
구축 운영 대상 정보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걸 냈어요. 그래도 이거 깔끔하게 찍습니다. 답이 뭐였느냐? 개설 등록에 대한 사항은 정보체계 구축 운영 대상이 아니에요. 개설 등록에 대한 사항. 이거는 개설 등록 없죠. 거기. 그러니까 그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합니다. 넘어갑니다. 권한대개 위임 및 위탁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 돼 있죠. 이걸 냈으면 내가 승질을 안 냈지. 차라리 이게 더 깔끔했으니까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해갖고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제도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나아가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거든요. 이건데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라는 게 다 된다. 기본적으로. 그럼 거꾸로 안 되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단독으로 정정 신청하는 거예요. 정정은 잘못됐을 때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주소라든가 휴대전화 번호. 그럼 이것은 단독으로 정정 신청 되거든요. 이것도 전자신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요거 변경신고. 면적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금액만 변경했다고 신고한다. 그럼 이때는 계약서본 첨부해야 돼요. 그럼 계약서본 첨부하니까 이것도 단독으로 이거 전자신고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것도 전자문서로 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요. 그거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출대행. 제출대행. 이건 전자문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차 계약 신고만 전자문서 된다고 그랬죠. 제출대행 할 때.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출대행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임대차 신고는 예외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외국인 신고 허가 있죠. 외국인 신고 허가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신고나 허가 신청할 때 첨부서면 들어가야 돼요.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판결하면 판결서 들어가야 되고, 허가라면 합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전자문서로 할 때 이걸 PDF 파일로 읽어가지고 첨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14일이에요. 14일 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줘야 됩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 정도. 그래서 안 되는 것만 기억한다. 안 되는 것만.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다음에 면적이 변경이 없는 금액의 변경 신고 들어갑니다. 이건 계약사본 첨부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대행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제출대행도 전자문서가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서류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면 14일 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다. 이 정도만 감 잡아주세요. 그럼 토지거래가 신청입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가 신청. 아,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은 전자신고제도가 다 된다고 이해하세요? 그럼 토지거래가 신청합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것만 기억하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전자문서가 된다. 고래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그 정도.